안녕하십니까. 네오젠과학학원 물리팀장 김쇼루입니다. 2016년 고등학교 2학년 6월 평가원 통합과학의 물리지구 파트에 대한 문항 분석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제 8번 문항을 좀 보게 되면 8번 문항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지지시대를 스스로 이제 구분을 해서 연도별로 이게 어떤 시대인지를 좀 구분할 수 있는 암기 사안 좀 강조하고 있는 문제고요. 암기를 했다면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더불어 10번 문항을 좀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역간 연계가 약간 들어가는 문항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구 시스템, 그리고 이제 핵융합, 그리고 대기 대항의 상호작용, 이 세 개의 단원이 좀 연계된 문항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11번이고요. 네, 전형적으로 나오는 열효율 계산형 문제인데 되게 간단한 계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푸는데 크게 부담은 안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합형 문항으로 두 가지 열효율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간단한 계산뿐만 아니라 조금 더 어려운 계산도 나중에 연습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이어서 14번 문항 보겠습니다. 1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 포물선 형태의 문항으로 이제 비교적 킬러 파트로 출제되는 유형 중에 문항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표현 중에 이 구간거리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은 표현으로 수능 평가원에서 나오는 이제 출제 요소라고 보기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나올 고3 평가원에서 어떻게 조금 출제가 될 건지를 좀 더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계산 자체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질들만 잘 알고 있으면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교적 이제 포물선 문항이 계산이 어려운 문항이 등장할 수 있는데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이제 비율 관계라던가 그런 성질들을 알면 선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7번 문항입니다. 17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스펙트럼에 관련된 이제 문항이 되겠고요. 이제 니은 선지에서 단순히 이제 S가 아닌 대기에서의 이제 부분은 방출 여부를, 흡수 여부를 묶는 부분으로 보아서 이제 표면에서 방출된 이제 연속적인 파장이 대기에서 일부 흡수된다라는 그 포인트를 조금 알고 있는지까지 좀 포함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스펙트럼이 왜 생성되는지, 이 스펙트럼이 의미하는 바가 별의 구성 요소가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는 것들만 알고 있다면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19번 문항입니다. 자, 19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푸는 사람에 따라서 풀이의 시간이 조금 갈렸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계산 과정에서 이 에너지 평형, 복사 평형 같은 공식을 어디서 먼저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풀이 과정이 좀 갈렸을 것으로 예상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지표를 기준으로 복사 평형식을 세운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계산이 나왔을 건데 그게 아니라 다른 곳을 먼저 세웠다면 살짝 계산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계산이 크게 복잡하진 않았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2번입니다. 자, 22번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운동량, 충격량 문제가 되겠는데요. 크게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없었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속도, 낙하 거리에 따른 속도를 통해서 또는 시간, 낙하 거리가 길수록 시간이 좀 길다라는 이런 사실들, 기본적인 이런 성질들만 좀 인지하고 있다면 그래프에서 ABC가 뭔지 판단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고 당연하게도 큰 계산 없이 그냥 몇 배, 요 정도만 ABC가 뭔지 요 정도의 정성적인 판단 정도만 할 수 있다면 길이를 고르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역학 치고는 계산 과정이 조금 적은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은 24번 전자기기 문제가 되겠는데요. 전자기기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형태의 방향 전환이 없고 단순히 우리가 S 들어오고 나가고 요걸 통해서 방향에 따라 흐르는 전류의 방향 판단하는 것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선지에 답을 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러한 전자기 형태의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면 방향을 가지고 좀 혼동하게 꼬아서 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추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심화적 학습을 하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오젠과학원에서 화학팀장 맡고 있는 유한승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6월 고2 통합과학 모의고사 주요 문항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화학과 생명과학 파트 문항만 일단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물리랑 지구과학 파트는 김초루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7번 문항부터 볼 건데 7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펩타이드 결합을 묻는 문제입니다. 딱 개념을 암기해서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 단백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풀어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념을 일단 기억만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해라기보단 기억만 하고 있다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고요. 그 다음 9번은 이제 화학 파트죠. 산과 염기 그리고 이제 지시약 색깔을 이용해서 액성을 알아내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화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고 또는 이제 화학을 하고 있더라도 중화반응 쪽에 좀 집중이 돼 있을 테니까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제
요 탄산칼슘하고 산의 반응에 대해서 기억이 이게 뭐가 있었는데 싶을 수도 있기는 해요. 네, 어쨌든 간에 지시약 색깔만 잘 알고 있다면 풀어낼 수 있는 거라서 개념 암기가 잘 되어 있는가, 기억이 나는가에 좀 초점이 맞춰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은 12번입니다. 12번은 이제 화학결합 문제고, 화학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화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중간고사 때 봤던 범위의 내용이고, 그 범위의 내용 중에서도 아주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틀린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얘네들 이 구조를 어떻게 그리더라? 생각이 안 났다면은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모형을 그리고 있다든지 한다면은 조금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난이도는 높게 쳐주긴 어려운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 15번. 생명과학 문제고요. 삼투 현상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이제 중정도로 책정은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좀 길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 파트다 보니까 암기해야 되는 개념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얼마나 생각이 나는가. 그래서 고장액과 저장액을 기억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삼투 현상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었으면 뭐 충분히 위에 글보다는 그림을 보고 풀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면 이제 위를 좀 읽어봤어야 되니까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번은 이제 화학 파트입니다. 산화환원 반응, 그리고 이제 화학 반응, 열출입, 발열 반응, 흡열 반응에 대한 개념이 혼합이 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인데 일단 뭐 반응식을 뭔가를 가려놓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산화환원에서도 전자를 이용한 산화환이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여기는 산소 이동으로 하는 산화환원이 나와 있어서 반응식의 산소 위치만 잘 볼 수 있다면 뭐 산화와 환원 정도는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소에 대한 산화환원의 개념 암기만 잘 돼 있으면 되는 문제고 지금 이제 2학년 화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도 산화환원은 지금은 화학 반응의 세계 진로 선택 과목 넘어가 있기 때문에 까먹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까먹지 않았다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번은 생명과학 파트고요. 이제 DNA와 RNA 전사 번역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보통은 이 자료가 표를 통해서 제시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염기들의 개수를 추론하고 계산식을 세우고 하는 형태가 많았는데 아예 이제 모형으로 제시를 해서 시간만 좀 여유롭게 가지고 있었다면 요 기억, 니은 또는 물음표 자리에다가 염기들을 채워 나가면서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이제 따져봐야 되는 자리가 많고 그림도 딱 가시성이 좋은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했거나 그랬다면은 이 자리를 채우면서 조금 이제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출제되는 전사 번역 문제 치고는 표가 아니라서 해볼 법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21번 문항으로 넘어가서 21번도 생명과학 문제고요. 생태계와 그 다음 생물 다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 생태계 부분 자체가 어려운 부분은 많진 않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지문이 길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봤어야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예시 자체가 일반적으로 통합과학이나 또는 생명과학 원의 생태학 쪽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소했을 만한 지문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온도 의존성 성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글을 한번 읽어봐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좀 있었을 거고 자료 해석해야 되는 생태계 문항치고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여집니다. 23번은 화학 파트 중화반응입니다. 중화반응인데 중화반응 치고는 문제는 많이 쉬웠습니다. 많이 쉬웠고 사실 이쪽에 온도가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가산과 일가염기의 중화반응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학생들이 푸는 중화반응 문제에 비해서 많이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문제에 비해서도 많이 쉬웠고 1학년 문제와 비교해도 충분히 쉬웠던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화반응 치고는 아주 무난한 문제라서 조금 허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생명과학과 화학 파트에 대한 문항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화학팀장 유한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저는 네오젠과학학원 교무부장 오정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 2026년 6월 4일에 치러진 고2 6월 모의평가 통합과학
총평을 한번 해드릴 거고요. 이 총평을 통해서 앞으로의 학습 방향도 간략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우선 문제의 전반적인 난이도나 출제 기조를 보면요. 이제 수능으로 가기 위한 개정 첫 해의 통합과학 모의고사가 3월, 6월 2회 치러졌거든요. 수준은 3월에 비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를 보이게 됐고요. 그 다음 등급 컷도 비슷하게 3월과 형성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대신에 학생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는요. 이제 2학년 때는 통합과학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1학년 때 배웠던 걸 가지고 또 가야 되는 편이었고, 그 다음에 3월 학평에 출제하지 않는 부분들, 특히 통합과학이 1, 2로 나눠져 있는데 통합과학 앞부분 1에 있는 내용들이 대거 출제가 되면서 아무래도 앞부분에 1학년 첫 번째 때 배웠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 특히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암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점수대가 소폭 하락한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는 융합 문제, 자료 해석형 문제가 3월에는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6월 모의평가에서는 융합 문제보다는, 즉 물리화학, 화학, 생명 이런 융합 문제보다는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에서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개념에 충실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서 아무래도 오답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상 등급 컷은요, 1등급은 42.5, 2등급은 35, 50점 만점이기 때문에 1등급이 지금 42.5라는 건 많이 낮아서 어려웠냐라는 느낌보다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학생들이 지금 1학년 때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통합과학 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로 보여지니까 등급 컷은 조금 낮게 형성된 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3등급은 28, 4등급은 21.5고요. 평균이 20.84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문항 분포를 보면요. 제일 앞에 있는 측정 표준이나 물리량에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생명과 지구과학 융합 문제가 한 문항 출제가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목별로 개념형 문제들이 나눠지면서 물리 파트 4문항, 화학 파트 5문항, 생명 파트 5문항, 지구과학 파트에서 8문항, 가장 많은 문항 수를 보이게 됐거든요. 이게 또 앞부분, 중간 부분에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답률이 높았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답률 문항 정리에서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나타나거든요. 9번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거죠. 25문제니까. 산과 염기, 화학 파트가 오답률 71.8%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 8번 지질시대 지구과학 파트에서, 그리고 13번 별의 진화 지구과학 파트에서, 6번의 측정표준, 3번의 판의 경계, 즉 문제 문항에서도 앞부분 문항에서 오답률이 높았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뒷부분으로 갈수록 어려운 킬러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모의고사를 보기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그 어려운 문제들을 열심히 준비는 좀 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기말고사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2학년, 그 다음에 2학년 공부하는 것들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좀 할애하다 보니까 이 앞부분에 있는 문제들에서는 좀 체크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고3 올라가서 통합과학 수능을 준비할 때 본인이 잘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걸로 지금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학평에 나오지 않았던 유형의 문제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생명 파트에서의 생물의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에서 개정 생명과학 전에 있었던 내용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파트에서의 판의 경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구 파트에서의 지구 기후 변화, 이제 태평양에서의 엘니뇨, 라니냐와 관련된 요거를 빅데이터로 활용한 탐구 활동의 문제가 3월 학평에서는 안 나왔었는데 6월 모의에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분포, 그 다음에 분석을 좀 해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학생들이 지금 당장 몇 점을 맞았냐, 이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요.
본인이 틀린 문제들이 보통 통합과학 1 앞부분에 포진되어 있는지, 그리고 남들과 같은 오답률이 높은 부분에서 틀렸는지 아니면 그 외의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융합적인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에서의 단원별로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번 모의고사였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